봅시다.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부터 볼 건데요. 여기가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어요. 3차원까지는 다루지 않고요. 1차원은 좌우로 움직이는 거. 네. 상하도 있지만 좌우만 다루고요. 그 다음 평면은 이렇게 가로, 세로와 높낮이가 존재하는 거. 여러분 아시는 좌표 평면. 3차원은 왼손 법칙, 가로, 세로, 높이가 존재하는 입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1차원. 얘는 쉬워요. 네. 얘는 수직선상에 두 점이 있어요. 어딘지 몰라. 네. 그러면 이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보통 점은 대문자 표기 가로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고요. 네. 선분 AB의 길이는 뭐가 되냐? B 빼기 A 아닙니까? 맞죠? 오른쪽 빼기 왼쪽이긴 합니다만 그냥 빼서 절대값 표시를 하시면 돼요. 네, 물론 같아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 뭐 이거는 괜찮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의 특징은 뭐였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제곱을 하면 없어져요. 네, 없어집니다. 이렇게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아요. 허수 안 다뤄요. 실수해서 하는 거고요. 자,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이제 수직선이 아니라 2차원에서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 자, Y축이 있고 X축이 있죠. 그래서 점을 하나 잡을게요. X1이라고 할게요. 번호를 붙인 거야. 그냥 Y1, X2, Y2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노란색 선분의 거리, 이 길이, 선분의 길이, 얘를 구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거고요. 선분 AB의 길이.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 거리를 D라고 한번 해볼게요. 디스턴스예요. 네. 여기 선을,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그을 거고요. 수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요 길이가 나와요. 이 길이 뭐죠? x2 빼기 x1 절대값 해볼까요? 네. 어디서 어딜 빼든 상관없어요. 절대값 할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의 차이냐면 y2 빼기 y1의 절대값이에요.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D제곱은 뒷변 제곱은 아랫변 밑변 제곱과 그다음 높이의 제곱,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절대값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사라져요. 절대값 사라져요. 그래서 거리는 양수니까 A, B 사이 거리는 루트만 씌울게요. 음수는 아니니까. 그쵸? 네. 그래서 X좌표를 빼서 제곱 더하기 Y좌표를 빼서 제곱, 이게 바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빼제곱의 합이라고 해요. 빼제곱의 합에 루트 씌운 것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얘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요. 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되셨나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건데 그걸 공식처럼 사용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x좌표 빼서 제곱, y좌표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하면 점과 점 사이 거리. 네. 그래서 이게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쉬운 거죠. 이 두 점 사이 거리 뭐예요? 6이죠. 그쵸? 3하고 9 사이, 이런 거는 안 나오겠죠. 네, 안 나오겠지. 얘를 내겠죠. 그러면 루트, 자, 쉽게 가세요. 어디서 어딜 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2에서 0 빼서 제곱, 3에서 1 빼서 제곱, 루트 8, 2루트 2가 답이 되는 거예요. 심플해요. 네, 심플합니다. 그럼 얘는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죠? 얘를 안 내고 뭘 내냐? 이 밑에처럼 내요. 보세요. 자, 점을 3개를 줬어. 삼각형 형태를 얘기하래. 삼각형 형태 말하려면 변의 길이를 알아야죠. 변의 길이가 3개가 같으면 지금 정삼각형이고, 변의 길이가 2개만 같으면 뭐 3개도 괜찮지만 3개가 같으면 정삼각형이라고 딱 부르고, 2개면 이등변,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면 직각삼각형. 보통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A, B 사이 길이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쉬워요. 빼제곱, 빼서 제곱, 88, 64, 빼서 제곱. 그리고 아직 정리하지 마세요. 일단 이렇게 두세요. 그래야 잘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C 구해볼까요? BC는 빼서 제곱, 99, 81. 뺀데 잘해야 돼. 2, 4. 루트 85. 뭔가 이상하다. 괜찮아. 잘 가고 있어. CA는 뭘까요? 세변기를 구한 거예요. 빼서 제곱, 1, 4, 46. 루트 17이에요. 어머나! 정삼각형 탈락. 이등변 탈락. 그럼 남은 건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제곱이 이거 제곱합하고 있죠. 그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빗변이 BC인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피타 성립하는 직각이라고. 그지? 이게 답이 보통 4개거든요.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다음 하나 더 있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네. 직각 이등변은 피타고라스도 성립하는데 뭐 요 길이가 같은 거죠. 그치? 네. 그렇게 되면 직각 이등변. 그래서 삼각형의 형태를 말하시오라는 걸 할 때 점과점사의 거리를 써서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는 거고요. 얘가 객관식으로 이제 보기가 나오겠죠. 이등변, 직각삼각형. 점과점사의 거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을 갈 건데요. 이쪽은 여러분이 식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내분점은요. 내분점은 수직선 위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점을 이렇게 두고 잘 봐. 선생님이 너네가 알기 쉽게 이렇게 세 등분을 해볼게. 이렇게 세 등분. 네. 됐죠? 자, 그러면 요새 그 전제라는 나라 있잖아요. 네. 전제는 보통 나라와 나라가 하면 외전이라 그래요. 오락하시는 분들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성 안에서 싸운 내전이라고 하고 뭐 그렇더라고. 내전은, 내부는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쵸? 외부는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점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요 점은요, 성분 A, B를 또는 점 A와 B를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A, B냐, B, A냐 이건 달라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이 갈 대학도 그러잖아요. 연고전이냐, 고연전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치? 가봐. 가서 한번 겪어봐. 괜찮지 않겠니? 그쵸? 고대가 좋겠다. 가깝잖아. 연대는 송도로 가셔야 돼요. 1학년 때. 이게 대학들이 공간이 부족해요. 확장을 계속 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성향들이 생기죠. 대표적인 게 경희대 같은 경우에 경희대.
캠퍼스가 한정돼 있잖아요. 주변에 막 이렇게 대학에 들어서면 주변에 막 이렇게 주택들이 막 들어서요. 상가나 얘들이 빽빽하게 있어가지고 뭐 주차장도 마음대로 못 만들잖아. 경희대 주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그럼 산을 파면 되지. 그 산이 엄청 높은 산이 있어서 뒤에 또 안 돼.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체능 애들을 수원으로 보내버린 거죠. 예체능 애들을 수원 캠퍼스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보내요. 수원 캠퍼스는 조금 확장성이 아직 있어서. 근데 거기도 한계가 있어.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수원. 예체능 애들이 다 밀려간 거지. 서울에는 이제 문과랑 의대 계열하고 자연과학 계열하고 몇 개만 남은 거죠. 그렇더라고요. 고대는 아직 좀 여력이 있을 거야. 그 고대가 머리를 잘 쓴 게 본 캠퍼스 옆에다가 땅을 사놨어요. 그래서 공대를 그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시켰거든. 그래서 여유가 있어. 잘 가봐. 막걸리 많이 드세요. 고대가 막걸리는 취소. 아무튼 가볼게요. 성분 AB를 여기서 몇 칸? 순서가 중요해. A부터 한 칸. 여기서 몇 칸이죠? 두 칸. 그치? 그래서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 내분점. 그치? 네. AB 하다가 0보다 나왔구나.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냥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돼. BA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기도 할까요? 2대1이죠. 그렇죠? B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점이 먼저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해되세요? 물론 이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 이 거리가 뭐 2고 여기가 4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얘가 한 칸 갈 때 얘가 두 칸 온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1대2 내분점 AB를 BA라고 하면 2대1 내분점으로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분점은 지금 안에 있는 거 보이시죠? 맞아? 그러면 3대2면 어디겠어? 느낌 오지 않아? AB를 3대2다. 여기서 3칸이면 여기서 2칸 비율이겠죠. 이해되시죠? 이게 내분점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옆으로 기울여 놔도 동일하다는 거죠. 이렇게 놔도 얘가 이렇게 기울어졌어 선이. 그래도 내분점의 의미가 바뀌진 않겠죠. 여기서 한 칸이면 여기서 두 칸 정도가 되겠지. 그지? 네.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내부는 이거라면 외부는 이제 골치가 아파요. 외부는 안에야 밖에야? 밖에 있어. 잘 봐. 자, A가 있고 B가 있어. 얘는 왜 이렇게 조금해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요 밖에다가 칸을 이렇게 좀 몇 개 만들어 볼게요. 자, 얘들이 이제 이 길이는 다 같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네, 다 같게 했어요. 자, 도와줘. AB를 1대2 내분한다. 그러면 안쪽에 있었어요. 그쵸? 네. 그런데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어요. 무슨 점? 외분하는 점. 외분은 어디 있다고? 안쪽, 바깥쪽. 바깥쪽이요. 네. 다 끝나가야 이번 주면 특강 끝나잖아요. 네. 파이팅 하세요. 1대2 외분. 자, 이거는 뜻이 뭐냐면, 아까 봐봐. 1대2 내분은 A에서 한 칸이면 B에서 두 칸이었어. 그치? 그건 똑같아. 얘도 똑같아. A에서 한 칸이면 B에서 몇 칸? 두 칸이야. 다만 밖에 있어. 수수께끼야. 찾을 수 있어. 이 점이야. 왜? A에서 몇 칸이야? 한 칸이야. B에서 몇 칸이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1대2 외분점이에요. 네. 요 점이 되겠죠. 요 점이 1대2 외분점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줘. AB를 3대2로 외분하는 3대2로 외분하는 점을 파란색으로 찾아볼게요. 3대2 외분하는 점 어딜까요? A에서 몇 칸? 3칸. B에서 2칸.
느낌 오니? 여기죠, 여기. 그쵸? 얘가 되겠죠? A에서 3칸이죠? B에서 몇 칸? 2칸이죠. 네. 얘가 3대2 외분점. 외분점은 A, B 바깥쪽에 존재하는 거예요. A에서 3칸, B에서 2칸. 이해되세요? 이게 외분입니다. 자, 그래서 내분점은 안쪽에, 외분점 바깥쪽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내분, 외분의 의미를 말씀드린 거고요. 문제는 계산만 할 거예요. 수학에서는. 그렇죠? 그림 그리라고 안 해. 그러니까 의미는 알겠죠? 의미는. 자, 그러면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계산을 증명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굳이 여러분한테 그것까지 어렵게 가실 필요는 없어서 갈 필요는 없어서 여러분이 결과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내분의 의미는 알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합니다. 자화 순서 봐. 순서 중요하다 했어요. 누가 먼저죠? A가 먼저요. 자, 그럼 A 좌표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 B는 두 번째예요. 됐죠? 이렇게 썼죠? 요것만 잘해두시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서 내분해본 차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 밑에다가 2대3 내분이라고 써주세요. 아래쪽에 쓰셔야 돼요. 칸이 비워야 돼. 조금 공간 주셔야 돼요. 이거는 결국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가지고 증명을 해요. 근데 그 증명 과정은 어쨌든 보일 때 시험 볼 때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 내분 점을 찾기 위한 방법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자, 내분점 어떻게 찾느냐? 내분점 뭐 P 이렇게 줘야 돼요. 원래 네, P점 숫자 하나겠죠? 네, 숫자 하나예요. 수직선이니까. 자 보세요. 자, 내분점 찾을 때는 이 숫자의 합이 분모로 옵니다. 이 숫자의 합이 분모로 와요. 되었죠? 자, 그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됐어? 비례배분처럼 비슷하게 가. 일단 더해서 일로 와. 더해서 와요. 자, 그 다음 비율의 앞에 숫자. 순서 중요하다 그랬죠? 비율의 앞에 숫자 있죠? 이 앞에 숫자부터요. 크로스로 얘부터 크로스. 그 다음 이렇게 곱합니다. 됐죠? 곱하면 얼마죠? 16. 2 곱하기 8. 그 다음 뭐 곱하기 뭐? 3 곱하기 3. 네. 그래서 더해 주시면 90. 내분점 공식을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비율의 앞에부터 크로스로 곱해서 더한다가 핵심이에요. 되셨나요? 결과만 아시면 돼요. 지금은 5분의 25. 그럼 P점의 좌표는 뭐냐? 5가 되는 거죠. 괜찮나요? 실제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A가 3이고요. 4, 5, 6, 7, 8이에요. B가 여기 있잖아요. 네. 여러분 아시죠? 2대3 내분이면 옳은 거 보이죠? 그렇죠? 그림상에서도 확인이 되죠? 이거를 식으로 풀어내는 방식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 그려서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림 그려서 하는 건 이제 한계가 오고요. 숫자 계산으로만 가주시면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됐어요? 잘 들어봐. 여기서 혹시 색깔 펜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아. 밑에서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여기 보이죠? 요거를 마이너스로 바꾸잖아요. 요 가운데만 도어를 바꾸면 요거 바꾸면 얘는 외분점이 돼요. 2대3 외분점으로 바뀌어요. 식이. 가운데 보호가 플러스면 내분이고요. 마이너스면 외분이에요. 물론 계산도 바뀌겠죠. 밑에 걸로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설명드릴게요. 이거 지울게요. 일단 마이너스면 외분이다 라고만.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계산은 똑같아. 계산은 똑같은데 외분점을 Q라고 들 거고요. Q라고 들 거고 비율은 1대2 외분입니다. 보자. 자, 1대2 외분. 밑에인데요. 이거 봐.
잘했지. 어이씨, 딱 안 맞네. 대박. 맞죠? 이렇게. 자, AB를 1대2로 외분한다. 이렇게 줬죠. 네. 그러면 이 점은 Q죠. Q인데, Q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일단, 여기 비율 보이시죠? 1하고 2. 보이죠? 네. 얘를 어떻게 하느냐? 빼요. 얘는 뺍니다. 내부는 더했죠. 내부는 무조건 더하시면 돼요. 외부는 뺍니다. 그냥 순서대로 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비율의 앞에 거부터 크로스로 곱해요. 똑같아. 1 곱하기 8. 아이고! 이거 아니지? 색깔. 1 곱하기 8이요. 크로스! 크로스! 하나 더. 2 곱하기 3. 보이시죠? 크로스로 곱했죠? 가운데 부분만 마이너스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봐. 1대2 내분이야. 그럼 요것만 다 플러스인 거고. 1대2 외분이야. 그럼 여기는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면 이 P점, Q점의 좌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Q점 좌표거든. 나온 거예요. 그림 그리지 않고 계산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중점이 있어요. 중점은 M이라고 해요, 보통. M이라고 하는데, 중점은 너무 쉬워서. 3하고 8의 중점이죠? 더해서 2로 나눈 겁니다. 네. 평균 낸 거예요. 그치? 가운데잖아. 가운데잖아, 학생. 2분의 11인데요? 네, 11 맞아요. 5.5로 쓰셔도 뭐 상관없고요. 분수 쓰겠죠? 근데 중점은 여기 써볼까요? 1대1 내분이에요. 그쵸? 1대1 내분과 같은 거고요. 그냥 더해서 2로 나눠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이구 훌륭합니다. 내분, 외분이랑 중점까지 다 봤고요. 이거는 이제 좌표 평면으로 확장을 시켜 볼 겁니다. 확장을 시키는데 지워도 되나? 괜찮죠? 네. 필기가 혹시 놓쳤다 그러면 영상을 잠깐 보셔도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좀 누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누르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돼요. 네. 그걸 뭐 할 거 아니고요. 그리고 안 돼. 이렇게 해도 얼굴에 자신이 없어. 얼굴에 자신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위로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 지난번 초등학생들인가? 뭐였지? 아, 중3 애들이 그랬던 것 같아. 아니에요, 선생님 잘생겼어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가볼게요. 전 A가 있고요. 전 B가 있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쉬워요. 자, 이거 몇 대 몇 내분 같아요? 여기 1대2 내분이겠죠. 그쵸? 1대2 내분 내라고 쓸게요. 그러면 여러분 도와줘. 이거 중3 과정에 있는 건데 요렇게 X좌표를 다 봐봐. 요것도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맞아요. 1대1. 그럼 Y좌표 쪽 볼게요. Y좌표 쪽 이렇게 그면요. 얘도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1대1. 똑같죠? 평행선상의 성질. 기억나? 와 1대2면 여기도 1대2. 중1 때 하는구나. 닮은. 그지? 1대2. 같이 이렇게. 뭐야? 이렇게? 1대2? 네. 그래서 1대2 내분점을 구할 때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구하시면 돼요. 그럼 그 계산은 뭐냐? 아까랑 동일해요. 가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 얘는 뭐 특별한 거 없어. 네. 뭐 공식을 외우고 이러지 마세요. 크로스 그 모양을 보시는 게 여러분 훌륭한 거고 공식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잘 봐. 내분하는 점 P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A, B 순서예요. A점을 나는 적고요. B점을 적어요. 선생님 풀이는 항상 이렇게 가요. 그 다음 2대3 내분 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 분필 쓰다 보니까 저게 약간 길어졌는데 가끔 2대3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학생 이러면 큰일 나요. 2는 3이 돼.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이 대가 좀 길어지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찍든가, 이렇게 대각으로 찍든가, 아니면 조금 이쁘게 이렇게 동글뱅이를 하든가, 콜론으로. 네,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하셔야죠. 요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죠? 요것도 좀 애매하니까. 뭐 이렇게 쫑스러워, 뭐 이럴 수 있는데, 서술형 채점할 때 트집 잡으면 아무 것도 없어요. 네. 이런 거 있죠. 초등학생들 잘하는. 6이야 0이. 선생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너 6이잖아. 0이죠. 누가 봐도 0이잖아요. 0은 막혀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글씨 하나도 서술형에서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주의하시고. 자, 내분점 P를 구하는데요. 내분점은 좌표가 몇 개일까요? 당연히 X좌표 하나, Y좌표 하나. 그쵸? 네, 몇 대 3 내분? 2대 3 내분. 아, 내분은 플러스구나. 똑같이 더해서 분모. 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괜찮은데? 쉬운데? 나중에 이과를 가시는 분들 공간도형 공간좌표를 할 때 내분점이 또 나와요. 공간에서 내분점을 찾아요. 좌표 하나 더 있거든요. 높이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도 2 더하기 3 써놓는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네. 자,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비율의 앞에 숫자부터요. X좌표 먼저 갈 거예요. 여러분 크로스. 똑같아. 크로스로 곱하시는 거야. 곱해볼게요. X좌표만 보세요. 2 곱하기 8이랑 그리고 3 곱하기 마이너스 2요. 얘를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더해주시면 내분. 빼면 외분. 네. 둘 다 빼기면 외분. 네. 그 다음에 좌표의 음수는 이쪽에 포함시켜 놓으셔야 부호 안 헷갈려요. 알겠죠? 크로스 곱할 때. 자, 그 다음 이쪽도 해볼게요. 노란색 크로스 2 곱하기 6 Y좌표 보셔야 돼요. Y좌표. 네. 3 곱하기 2 해서 플러스 끝났어요. 여러분이 그리지 않죠? 그리지 않습니다. 네. 고등학교 도형부터는 그림이 많지 않아요. 수식적인 접근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하시면 돼요. 5분의 얼마입니까? 12, 그다음 5분의 12 더하기 숫자 왜 이래? 12 더하기 6이니? 18이네? 5분의 18 2, 5분의 18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됐죠? 네. 근데 만약에 2대 3 외분이다 그럼 저기만 마이너스로 다 바뀌는 거죠.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 괜찮아? 다 됐어 얘들아. 방학이 끝나가. 계약 아닌가요? 뭐라고? 아니라고? 왜 부러워해? 고등학생들은 좋아하던데 계약한다니까. 고등학교가 방학 때도 학교로 가요. 그치? 방학 때도 학교로 가. 애들 계약하는 거 차라리 계약했으면 하더라고. 자, 외분은 1대2 외분이에요. 그 다음 순서 지켜주시고요. 여기 뭐 들어가죠? 1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훌륭하다. 훌륭하다. 자, 이렇게 갔어요. 노란색 크로스 1 곱하기 8. 얘도 먼저 해볼까? 이게 앞에 거 곱한 거죠? X좌표, Y좌표, 그치? Y좌표는 2 곱하기 2. 미쳤나? 잘못했지. 2 곱하기 뭐죠? 마이너스 2. 그 다음 얘는 2 곱하기 2. 맞나요? 그쵸? 맞죠? 크로스. 오케이. 마이너스로 가운데 처리. 자, 좌표 찾을게요. 표점. 유후. 마이너스 12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그지? 이게 외분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괜찮나요?
AB 중점은 역시 중점 M이라고 쓸 거고요. 뭐겠어요? 느낌 오죠? X좌표 더해서 2로 나누기, X좌표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도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중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중점 찾는 게 아마 제일 쉬울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중점은 아시겠죠?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X좌표랑 Y좌표랑 섞이면 안 돼요. 무조건 따로따로예요. 감기 조심하세요.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하더니 요새는 뭐 코로나가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여러분 무게중심을 영어로 학교 가서 발표하세요. 중력의 중심이냐? 그 뭐 비슷해요. 네. 무게중심은 이렇게 정의하고요. 그래서 G를 쓰는 거예요. 무게중심 할 때 G 썼던 게 센터 오브 그래비티의 약자입니다. 왜 C 안 썼어요? 삼각형이 세 점이 A, B, C거든. C가 겹치니까 못 쓰는 거죠. 선점한 거지, 꼭지점이. A, B, C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C로 하면 안 되지. 그치? 네. 그래서 G를 쓴 거고요. 얘는 여러분 아시지만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다가 핀을 꽂아서 삼각형을 이렇게 들어 올려. 그럼 얘가 그냥 무게를 유지한다는 게 무게중심이거든요. 말 그대로. 네. 그러려면 오징어 먹을 때 이렇게 머리 부분에 뼈 지나가잖아요. 하나. 그런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선. 무슨 선? 이렇게 되면 무게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누가 너한테 삼각형을 주고 야 여기다 핀을 꽂아서 얘를 세워봐. 그랬는데 이런 데 꽂는 애 있겠어? 아니겠지. 가운데 어디 꽂을 거야. 그치?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중선. 그럼 여기에 무게중심이 어딘가에 있겠지 라는 거고 이쪽도 중선. 그러면 여기가 핀을 꽂을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저기다 꽂으면 물론 다 양쪽 꼭지점 쪽 선분 쪽으로 다 무게가 다 맞춰진 거죠. 그치? 이해돼? 그리고 특징이 뭐야? 이게 넓이가 다 어떻죠? 이렇게 할까? 이 넓이 다 어때요? 다 같아요. 넓이가 다 같아요. 가운데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생각해봐. 자, 여기 도와줘. 여기 삼각형 몇 개야? 여기 몇 개야? 한 개. 2대1이죠. 그래서 2대1인 거지. 이해돼? 여기도 2개, 여기도 1개니까 여기도 2대1. 그죠? 기억나세요? 그러면 생각해봐. 2점 주고, 2점 주고, 2점 주면, C하고 B의 중점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해서 2로 나눠서. 그 다음 A하고 M의 몇 대면 내분? 2대1 내분점을 구하면 무게중심식이 나오는 거죠. 그치?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2대1 내분이면 분모가 뭐겠어? 3이겠지. 3이겠지.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 증명 과정을 여러분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2대1 이런 거 그림 그리지 않고요. 삼각형의 세 점이 주어져요. 무조건 주어집니다. 주어지면 자, 대답해 볼게요. 무게중심은 중점하고 비슷해요. 중점이 뭐였죠? 더해서 뭘로 나눴죠? 2로 나눴어요. 자, 근데 얘는 2 더하기 1이니까 분모가 3이라는 거 인정하셨죠? 아까? 맞아? 그럼 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무게중심도 약간 평균 개념이에요. 그쵸? 이 점과 이 점의 가운데. 세 점의 가운데 평균은? 그렇죠. x1, x2, x3 더해서 3으로 나눈 거. 무게중심. y좌표 더해서 3으로 나눈 거. 역시 무게중심이에요. 그러면 세 점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끝나는 거야. 네. 문제가 엄청 쉬워요. 얘는 나오잖아요. 땡큐죠. 거의 중점급이에요. 네. 이런 겁니다. 무게중심 구하래요.
가볼게요. 구목만 했으면 할 수 있어요. x좌표 다 더하면 9죠. 보이시죠? x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게중심. 괜찮죠? 네. 여러분 무게중심이다. 3,2다. 더해서 3으로 나눴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중선정리라는 것이 있어요. 중선정리는 파포스라는 수학자가 고안했다. 그래서 파포스 정리라고 하는데 원래 파포스 정리는 하나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선 정리만 사용하는 거예요. 각종 교과서에서 아닌 것도 나오긴 해요. 중선이 뭐였어? 혹시 기억나? 중점 연결 정리가 뭐냐면 삼각형의 이 양 옆에 가운데 점 찍어서 연결한 게 중점 연결이고 중선은 아까 오징어 머리 얘기했잖아. 이게 중선이에요. 그러니까 중선은 이렇게 내려오는 가운데 선을 중선이라고 해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봐요. 요 길이를 A로 하고요. 요 길이를 B라고 할게요. 이 각의 이등분 아니에요, 여러분? 각의 이등분 아닙니다. 중선이에요. 그다음에 요 길이 C라고 하고요. 요 길이를 D라고 할게요. 선생님 이 길이는 왜 안 했어요? 얘도 C죠. 같으니까. 그지? 맞죠? 멍 때리지 말고 멍멍이 여기 봐. 중선 정리는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하고 써요? 그냥 써요, 지금? 그냥 쓰죠. 얘도 정리예요. 중선 정리 증명하고 나면 그냥 증명은 지금 보실 필요는 없어요. 괜찮아요. 보일 때 필수로 할 거예요. 지금은 결과만. 양쪽 변의 제곱의 합이요. 중선 정리라고요. 네, 그냥 써놓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9배 C제곱 더하기 D제곱과 같다는 게 중선 정리, 파포스 정리라고 하는 중선 정리식입니다. 네. 되었죠?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게 이제 중선 정리로 쓸 수 있는데요. 이게 되나? 지워도 되나? 네. 얘는 좀 변태네. 네. 이거는 이건 너무 쉬운. 이건 왜냐면 여기를 직각을 줬기 때문에 3대 4대고 여기가 10이에요. 빗변이.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고. 그치?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이 가운데면 외심이에요. 이거는 문제 5번. 공식만 잘 적어두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정과좌표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대박이죠? 네, 정과좌표 마무리했고요. 이제 소단원 3개가 남았는데요. 직선의 방정식부터 갈 겁니다. 69쪽이에요. 괜찮아? 자, 여러분,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수학 2에서 또 사용이 돼요. 수2는 고2 2학기 때 하는 건데, 이 수2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 미적분이 들어가는 그런 단원들이 있는데, 이 한점과 기울기를 알 때 직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1,2를 지나고 숫자로 해볼게요.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다. 이런 식의 풀이가 나와요. 근데 이게 중학교 때는 들어봐. y는 3x 플러스 b 이렇게 두고 점을 대입했거든요. 그런 방식의 접근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가냐면 y 빼기 y는 문자예요. y좌표 지나는 점의 y좌표. 그 다음 보세요. 여긴 기울기가 들어갈 거예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좌표. 이게 x좌표. y좌표는 저렇게 화살표였는데 x가 멀어서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네. 반드시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럼 y는 3x 마이너스 1. 얘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그리고 고등학교 책들도 전부 저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로 굳이 표현하자면
어렵진 않아. x1, y1 자꾸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 건 이게 숫자란 얘기야. 이거를 지나는 기울기 m인 직선이다. 이 표현 이게 교과서에도 써있어. 이게 뭐냐? y 빼기 무슨 값? y 좌표. 요게 숫자예요, 여러분. y는 문자고요. xy는 살아있어야죠. 그쵸?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좌표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식이에요. 이걸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같은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도 되고요. 얘를 이해하셔도 돼요.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한 점과 기울기 할 때 형태를 말씀드렸고요. 그럼 한 점과 기울기 할 때랑 또 있어서 중학교 때도 했던 거 두 점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네. 두 점 지나는 직선. 자,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얘를 넣을게요. 얘도 얘를 듣는 게 좋아. 1,2랑 됐지? 2,5를 지나. 이게 가장 일반적인 직선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만나게 될 직선. 자, 여기서는 도와주세요. 기울기를 구하는데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 x 좌표를 빼고요. y 좌표를 뺍니다. x 값 차이분의 y 값 차이. 네, 방향만 맞추면 돼요. 이렇게 뺐으면 이렇게 빼줘야 돼요. 그러면 3이 기울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나는 점은 아무거나 갖다 써도 돼요. y 빼기 y 값 기울기 구했죠? x 빼기 x 좌표 보이시죠? 네. 지나는 점을 가지고 그럼 선생님 얘를 쓰면 안 됩니까? 하더라고. y 빼기 5 나는 쟤를 쓸 건데요? 그럼 식이 달라지지 않나요? 이렇게죠? 그치? 근데 둘 다 정리하면 동일한 식이 얻어져요. 똑같아요. 뭘 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실전 형태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2랑 1,5를 지나.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안 나와요. 왜? x 차이분의 y 차이 하면 분모가 0이면 안 돼. 수학에서는 명심하셔야 돼요. 분모 0이면 안 돼. 분모 0인 거 있어요? 없어. 분모가 먼저야, 분자가 먼저야? 무조건 분모가 먼저야. 무조건 분모가 먼저. 분모가 값이 없으면 값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이거는 얼마고 이거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럼 물음표를 왜 넣겠어? 잘 봐. 위에 거 봐봐. 1은 0 곱하기 물음표야. 이거 값 안 나와. 1하고 0 곱하기 물음표가 같을 수 있어? 절대 안 되지. 그치? 근데 얘는 나온다? 0은 1 곱하기 물음표지. 그치? 물음표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자가 0이면 0이야. 근데 분모가 0이면 값이 없는 거예요. 네,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당황하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답이에요. x는 1이 답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거 아니죠. 왜? 봐. 그냥 찍어볼게. 그림이 중요하진 않지만 1,2랑 1,5를 지나잖아?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얘는 기울기가 없어요. 너 이렇게 건물이 서있는데 기울었다 하니? 아니잖아. 이게 기울기가 없대. 네. 이건 있어요. 기울기 0. 니는 이런 거 있잖아. 몸무게를 쟀어. 몸무게가 변화가 없어. 그럼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맞지? 주식에서도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변화가 없다잖아. 주가가. 이건 뭐죠? 증가. 이게 양수 기울기고요. 그치? 이게 뭐야? 학원 선전에 이용되는 거는 성적 올려드릴게요. 이런 거. 헬스장에서 많이 쓰더라. 그치? 근육량 상승.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다이어트 할 때, 그치? 주식 이렇게 되면 슬픈데? 다이어트 할 때 이런 거. 맞지? 몸무게를
빼봅시다. 뭐 이런 거. 체지방량 감소, 뭐 이런 거. 네. 이게 답이고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원래 끝난 건데, 여러분이 헷갈려 할까봐 하나 더. 자,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래요. 얘 기울기 있긴 해요. 기울기가 0이긴 합니다만, 그냥 여러분, 요 값을 보시면 돼요. 네, y는 2라는 직선이 되겠죠. 그렇죠. 특수한 경우죠. 한쪽 값이 일치할 때. 그러니까 얘는 1,2랑 2,2 지나니까 이렇게 가죠. 기울기가 0이긴 해요. 0이긴 합니다만 굳이 안 써도 돼요. 자, 그래서 두 점 지나는 직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들이 나중에 알고 나면 되게 억울해하는 거 있어요. x절편,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이에요. 이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x절편이 2,0 중학교 때 이렇게 풀었어요. y절편이 0,3이니까 뭐 기울기 구하고 다시 다 했거든? 그치?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x절편 쓰고 x, 그죠? 그 다음 y절편 쓰고 y 더해서 1이라고 쓰시면 직선식. 이해되죠? x절편 쓰고 x 더하기 y절편 쓰고 y, 음수 쓰면 돼요. 1 고정. 왜? y가 0이면 x가 2죠. x가 0이면 y가 3이죠. 그죠?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게 중학생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거죠. 지금 써도 되죠. 1차 함수 할 때 중학교 2학년 과정이 있으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서술형을 쓰면 이제 뭐라 하겠죠. 선행 과정을 썼어. 그러면서 뭐라 할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이게 절평이 주어진 직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형태 잠깐 봐주실래요? 이게요, 여러분, 특수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